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 현재 야당은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수십억 원어치의 해외 주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해외 주식 평가액은 지난 3월 관보 기준 22억 2,6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1개 외국 기업 주식을 2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AMD와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 4곳 주식을 1억 1,700만 원가량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총 3천만 원이 넘으면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만 대상이고 해외 주식은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선 백지 신탁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국적 기업은 세계가 안방이라 국내에서도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 상당수가 국내에서도 영업 중이라 검찰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 후보자 측은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도 백지 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현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자, 오늘 4시쯤에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 지명 소감과 기자회견에 나왔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지명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이제 총장 기획 수사지휘권 법원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늘 제가 지명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좀 어떤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하실 계획인지. 총장으로 취임한다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빚어졌던 이원석 검찰총장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데 그 다음으로 후보자가 될 심우정 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는 소식인데, 자, 최선 평론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원래 이제 검찰 내에서 보면 이제 기획통이 있고 특수통이 있고 공안통이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는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검찰 내 인사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아서 그동안에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다 그래서 사실상 에이스 중에 에이스로 꼽혀왔었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부친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심대평 전 그 충남지사 의 이제 아들로 아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또 이렇게 유명 또 그 부친을 둔 그런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에이스의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좀 좌천돼서 한직에 있었다가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복귀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도 있습니다. 이제 중앙지검장 때 형사 일부장으로 보필했던 적도 있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기조실장이었어요. 그때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명령을 거부했죠. 참모였는데. 총장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 좌천을 갔던 거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그래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어쨌든 이원석 총장 이후에 검찰을 책임질 그런 이제 그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습니다. 71년생이니까 비교적 젊은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검찰 기수로는 이원석 검찰 현 총장보다는 한 기수 선배라고 합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마지막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제 논란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
등등을 놓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청와대 파견을 나갔다가 법무부로 돌아옵니다. 청와대 파견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는 절대 요직을 맡지 않는다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때 심우정 검사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틀어져요. 한동훈 대표와 심우정 차관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심우정 차관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총장으로 발탁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각의 시각입니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김지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과연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그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의 역할이 뭘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고 이제 집권에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검찰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획이나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앞으로 파생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심우정 검사 지금 이제 검찰총장 차관을 총장에 내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27기, 심우정 후보가 지금 26기로 사실 한 기수 선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심 후보자가 바깥에 있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사실 뭐 기수는 기수일 뿐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기수 문화가 아직도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통령실은 충분히 적임자다라고 해서 임명을 했고, 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도 같이. 자, 새로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이 좀 늦어진다, 이런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내정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때 강경 반대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일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뒀던 검사가 심우정 총장 내정자고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강행했을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로 법무부 장관 밑에 있었군요.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강행하려 하는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 대통령하고 인연은 없어요. 같이 근무한 인연은 없고, 중앙지검장 대통령 하실 때 그때 형사 1부장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됐을 때는 2017년 5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형사 1부장을 2017년 8월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2-3달 정도 같이 모셨고 그다음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워낙 뭐 심우정 검사 유명한 검사이고 그다음 뭐 아주 그냥 엘리트 검사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잘 알았겠지만 업무적으로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야말로 무난한 인사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총장치고는 조금 연수원 기수가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검사장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뭐 나름대로 소신도 있어가지고 2020년 11월 24일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 청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었던 심우정이 반대를 해서 그 당시 결재란 사진도 있는데 행정주사 담당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기획통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무난하게 총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인 심 지명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법무와 검찰 행정을 두루 경험한 기획통 검사로 꼽혀왔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던 인물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취임 뒤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돌입해 전 정권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으로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현 현 대통령 민정수석은 심 지명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직속 상관인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선 변호사인 심 지명자 동생이 김범수 의장이 구속 기소된 카카오의 법률 자문역으로 영입된 것에 따른 이해 충돌 가능성을 추궁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이를 어떻게 조율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정부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총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 중립성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직 후보자인데 사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결국은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임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인 만큼 앞으로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검찰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날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지명을 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의견 조율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심 후보자는 과거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직속 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현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 조율에 이런 인연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진짜 정치,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본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 검찰총장이 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과의 관계 달라집니다. 총장 패싱 논란 등 대통령실과 마찰이 많았던 현 이원석 총장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소통도 되고 시끄러운 조직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총장이 오면 잡음 없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온화하고 합리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정권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칠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실제 인연이 있습니까? 네, 2014년 법무부에서 검찰 과장을 맡았을 때 그 직속 상관이 바로 김주현 현 민정수석입니다. 손발을 맞춰봤으니 조직 내 잡음도 최소화할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충남 공주 출신 인사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도 했습니다. 네. 이제 청문회도 남았고 지켜봐야겠군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요즘 답답함을 느낀다면서요? 네, 바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꽉 막힌 의대 증원 문제 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 쉽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고 또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그런데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의료계를 달랠 방편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지점입니다. 확정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또 임기 초반 대통령실과의 관계 중요한데 자칫 갈등 국면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대표는 뭐 이 해결책, 해법을 찾겠다는 거죠? 네, 복지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중재안도 마련 중이라 합니다. 양측을 중재할 물밑 대화도 좀 추진한다고 하고요. 꽉 막힌 판을 풀기 위해 정부 쪽에서 먼저 의료계를 달랠 만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오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죠. 요즘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놓고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영수회담 즈음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고 복권에 긍정적인 답을 보냈다는 민주당 쪽 발언이 나오며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전혀 묻지도 않았고 들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좀 더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앞선 영수회담 시기 말고 이번 달에도 대통령실이 사면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며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실 쪽 연락을 받고 이재명, 지금은 당대표 후보죠. 이 후보 의견을 물어서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공방에는 적극입니다. 김경수 복권이 야권보다는 여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카드로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민감하고 아주 난감합니다. 자칫 이 후보 요청에 수용해 복권하는 모양새가 되면 총선 직후 벌어진 이른바 박영선, 양정청 논란 재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사실이냐며 강한 반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도 이처럼 보수 분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확전 자제를 위해 오는 13일 결정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정치 홍지은 기자였습니다.